선수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만 스타가 아닌 사람들은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계단으로 올라가도 엘리베이터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그런 비상구가 닫혀 있어요. 아예 계단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사다리가 없죠. 지도자는 그게 굉장히 심하고 행정도 그렇습니다. 대한축구 우리만 알고 있던 우리 축구 팬들만 알고 있던 대한축구협회의 실상이 그 세간에 낱낱이 까발려진 그리고 정몽규 회장의 어떤 수준과 홍문보 감독의 인식이 어떤 지금 수준인지를 모두가 알게 됐기 때문에 포장지에 쌓여있던 거 우리만 맡고 있던 냄새가 다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 퍼지는 냄새 요거를 그냥 방치해서 우리가 그 냄새에 코가 익숙해져가지고 냄새를 못 맡는 상황이 될 것이지. 축구협회 현안 질의 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고 저희도 봤고 정말 그 뉴스가 도배가 됐는데요. 이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국회의원들은 할 일 한 거니까 어제 저희가 뭐 평점도 매기긴 했었습니다만 그 외에 두 분께 특별히 저희가 이걸 샤라웃이라고 하나요? 네, 두 분께 아주 박수를 좀 보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박문성 의원하고 우리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요 두 분 물론 어제 뭐 우리가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정말 전국적인 찬사를 받고 있고 그렇죠. 특히 문성 형은 거의 이제 뭐 구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아마 그 토론회에서 가장 명확하게 네. 답변을 이제 요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사실 그 점심시간까지 봤을 때는 기회 자체가 한 10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본인도 아마 참고인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그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준비한 내용을 너무도 전달력 있게 그쵸.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고 듣고 싶어 하던 얘기를 너무도 수려하게 잘 얘기를 해줘서 유려하게 잘 얘기를 해줘가지고 엄청난 박수를 받았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위원들도 박 의원이 말을 잘해주니까 더 시키는 느낌이 그렇죠. 아니 네. 심지어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권재수 위원장이 네. 공감이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진짜. 직접 정몽규 회장에게 질의하는 그 장면까지 이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같은 공간에서 바로 옆에 있는데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을 직격하면서 호명을 하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실 이런 모습이 축구계뿐만이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이런 식의 돌직구 발언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 사이에서도 이 정도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뭔가 이렇게 좀 고성이 오가면서 서로 약간 좀 정치 쇼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 말고 이렇게 정말 논리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발언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저는 이제 박문성 의원도 대단하고 정말 박수를 보내지만 박주호 위원이 여러분 저는 좀 더 우리가 좀 이분은 좀 우리가 계속 응원하고 좀 더 지켜줄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왜냐면 이분은 경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문성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축구협회 내부든 아니면 일반 축구인들이든 경기인들이든 그냥 뭐 저 사람은 원래 언론인이니까 뭐 유튜버니까 저런 얘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박주호 의원은 경기인 출신이고 선후배로 다 엮여 있고 뭐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뭐 나중에 지도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축구 관련된 뭔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직접적으로 계속 만나야 되고 또 어떤 그 평판에 대해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정말 너무도 쿨하게 저는 그렇게까지 나와가지고 또렷하게 얘기할 줄 몰랐거든요. 대단하죠. 이분은 정말 그 신경 안 쓸 수 없거든요. 다 선후배고 뭐 또 안 좋은 사람들이 곡해를 하면 내부 고발자처럼 막 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저는 많은 걸 걸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선수 출신 분들이 막 달변가는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박정호 의원은 어제 되게 조곤조곤 정리도 잘해서 그쵸, 말하고 그쵸. 왜냐면 거기 분위기 자체가 솔직히 말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맞아요. 질입니다. 그리고 계속 박정호 의원한테도 이거 맞죠 확인을 하는데 그걸 안 바꾸고 그래도 꾸준히 이제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두 사람 다 아까 그 현장 저도 뭐 국회 다른 일로 가봤지 저런 역할로는 안 가봤는데 저기에서 저런 얘기들을 정말 또 주어진 시간도 굉장히 짧은데 논리 정연하게 하는 모습들 너무 감동적이었고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성 형은 뭐 달중근 별명까지 생겼더라고요. 네, 달수 안중근 의사 이렇게 합쳐가지고. 자 일단 뭐 나왔던 얘기들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인상적이었던 질답 뭐 어떤 의원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좀 하나씩 풀어볼까요?
일단 강유정 의원이 아 그렇죠. 뭐 네. 상당히 평점 어제도 얘기하셨지만 그 오전부터 오후까지 평점 가장 높게 받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유정 의원의 그 마지막 질의할 때 그 마지막으로 거의 끌어냈잖아요. 네. 4선에 도전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유인촌 장관한테 뭐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도 막을 자신 있냐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네. 빌드업을 굉장히 잘해 나가면서 딱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게다가 강유정 의원이 어쨌든 그 이게 현안질이고 다음 달에 있을 국정감사에서는 체육회는 뭔가 확실히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축구협회는 뭔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오전 거 끝나고 근데 이 강유정 의원이 직접 증인 요청을 하면서 국정감사 출석까지 만들었다는 점에서 득점까지 성공했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쪼거 한번 참고해 네. 주시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포인트.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좀 의혹의 대상이 될지는 좀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그 HDC,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그 운영하는 회사가 천안축구센터 그 공사에 그쵸. 관여하고 있다. 요거를 꺼내든 거, 네. 집요하게 파고든 거, 이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허를 찌르는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조감도에서 HDC 아레나라고 들어간 것도 지적을 하면서 이거 축구협회 사유화의 약간 증거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그게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HDC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하고 있다 하니까 배현진 의원이 HDC 퇴사하고 그쪽 가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 그리고 강유정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이 언변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전달력이 그렇죠. 좋아서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좀 공감을 사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비교가 됐어요. 네, 그 그쵸. 정몽규 회장은 계속 떠들고 있고 그분들은 너무 그런 거 없이 말을 잘하시고 그래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진행하신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 지금 강희정, 배현진 두 분도 당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진정한 여야 통합을 이룬 정몽규 회장. 큰일을 하셨네요, 그러면. 네. 제가 매일 그 정치 브리핑을 네.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제가 브리핑한 이래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대통합한 거. 그렇겠네요. 한 번씩 그런 뭐 지리 같은 거 보실 거 아니에요. 뭐만 하면 이렇게 물론 이번 그 현안 질의에서도 갑자기 이제 상대 당과 끌어들여서 이런 질의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여야가 간만에 힘을 모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이게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이게 뭔가 선과 악이 뚜렷해 보이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혹은 보통 이런 류의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할 때 그 당리 당략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는 좀 챙겨주는 척을 하거든요. 좀 감싸주거나 위로하는 질문도 하고 질문하는 타이밍에 질문 대신에 그런 약간 말로 때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 회장에 대한 공격 특히 4선 출마를 안 하겠다 내지는 당장 사퇴하겠다 이런 발언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심사숙고해서 네.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식의 좀 앵무새 답변을 했고요. 또 다른 이슈였던 홍명보 감독 선임, 불공정 선임 그리고 홍명보 감독 사퇴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에게도 그 질문이 들어갔는데 좀 많이 피해갔죠. 네. 네. 저는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안 바꾸고 시나리오 똑같이 가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그건 진짜 생각인 거지. 네. 그래도 조금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더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원정 경기 끝나고도 이거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했다는데 모든 답변이 다 뭐 예전에 본인이 이제 받았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똑같은 답변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버치 얘기 처음 나왔을 때 홍 감독의 첫 답이 뭐였냐면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 중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까운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이제 이런 논란보다 월드컵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 정신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일단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굳이 청문회까지 여는 이유는 그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면 지금 그 뒤에 이루어진 감독 선임과 모든 과정들이 다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선임이 됐든 일단 나는 월드컵 준비 제대로 하고 월드컵 가겠다. 요 얘기를 한 거라서 이게 참 생각이 정말 다르고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박문성 의원의 지적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답변이어서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어제 네. 그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뭐 자료 준비를 똑바로 하거나 아니면 공정하게 했으면 여기 불려오셨을 그쵸. 이유가 없다. 그쵸.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기 그러니까. 나름이. 네. 그리고 그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정 회장도 그렇고 홍명관도 그렇고 그럴 리가 없다. 네.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작업일 이런- 뿐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가 있다. 그쵸. 유튜버 새끼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해서 좀 약간 공회전되는 아니,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이 있었죠. 오해를 풀려고 이거를 준비를 한 거고, 예,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오해를 풀 자료들을 확실히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자, 그리고 하여튼 좀 경기인 출신 분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는 거꾸로 이모경 의원하고 그 진정호 의원 질문할 때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사과하라고. 아니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나온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이 문해력 청해력이라고 해야 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이 그래서 경기인 출신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정작 이 그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연 어떤 취지와도 맞지 않는 네. 그런 거 모습 보여주면서 홍명보 감독의 이날 문답과 연계가 돼서 아 이거 좀 너무 실망스럽다. 그렇죠. 네, 네. 이런 특히 생각이 진정호 들었습니다. 네. 위원은 다들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 길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은 제가 볼 때 그 이왕 불렀기 때문에 그 두 사람한테서 책임 있는 답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질의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막 길어졌는데 정작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은 딱히 뭐 거칠하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조를 한 게 없고 뜬금없이 이임생 그 총괄이사가 막판에 네. 제가 이때는 그 K리그2 중계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라이브로 못 봤는데 저는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눈물과 사퇴 의사를 예. 뮤테이트 했어요. 근데 뭔가 울타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역시. 이 전부터 계속 그 혼나는 듯한 네. 뉘앙스와 그 울먹이는 게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터졌어. 저는 이임생 총괄이사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쵸. 네. 이 모든 사단의 어떤 출발점, 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게 그 이임생 기술이사의 그 첫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전권 이임받았다는 얘기했고, 근데 오늘 이번에 그 청문회에서 전권 이임할 아무 근거가 없다라는 게 논파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에게 본인이 읍소를 했다고 했고, 네. 찾아가서 면접이 아니라 본인이 가서 부탁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했고, 그리고 단둘이 갔다는 얘기, 그리고 그 홍명보 감독 연봉 얘기,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까일만한 거리들을 다 제공을 했던 인터뷰예요, 그 인터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도 잘못된 본인이 이 청문회의 모든 기반을 제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음. 굉장히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라볼피아라 얘기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답변들을 많이 했었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결국 본인이 제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꼬리 자르기처럼밖에 느껴질 수 없는 네, 약간 그런 사태였던 거고 사실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겠다랑 이임생 위원장이 사퇴하겠다는 이게 무게가 다르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이 선배죠. 그렇죠. 네. 우리 사태는 진작에 하셨어야 됐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건 내 명예가 달린 일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모두가 동의했다. 2분 44초 통화했다. 내가 사퇴하겠다. 그러나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동의를 못 하겠다. 제출한 카톡 내용은 기자분이 요구하는 걸 못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디 얘기도 했죠. 네. 지금 한국 대표 선수들이 잔디 때문에 뛰기 힘들다는 말을 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좋은 잔디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실 수 있게 관심 부탁드린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누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마지막으로 약간 이미지 회복 네, 한국 축구를 위한 사람, 네. 위하는 사람. 아니 저는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위한다는 마음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다만 이제 그 생각이 그 경기인들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안에 틀에 갇혀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슈퍼챗 네, SS팡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인도 행정 능력이 없다고. 뭐 다 없진 않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박문성 의원이 지도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하고 그렇죠. 좀 일맥상통한데 지도자분들도 당장 뭐 그 나겔스만이나 뭐 독일 쪽 이번에 이제 브라이튼 감독 맡은 그렇죠. 그 어린 감독도 있고 예전부터 뭐 포르투갈, 뭐 독일 서구 사회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축구 네. 선진국 쪽에서 선수 경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렇죠. 인물들도 네. 지도자는 선수랑 다른 직업이거든요. 네. 다른 직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물론 선수들보다는 쉽지 않겠지만 네. 스타 선수들보다는 이 기회를 얻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있어요. 선수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만 그 스타가 아닌 사람들은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계단으로 올라가도 엘리베이터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비상구가 닫혀 있어요. 아예 계단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사다리가 없죠. 네, 그 경기인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게 굉장히 심하고 행정도 그렇습니다. 그 홍명보 감독이 전무가 됐잖아요. 행정장관 그렇죠. 전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물론 협회에 있는 동안 호평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검증 없이 스타 출신들은 뭐 사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아니면은 뭐 전무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바로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자리까지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2002 월드컵 이후에 한 10년, 15년 동안 엄청난 학벌과 정말 엄청난 조건을 가진 능력자들이 축구계에 유입이 많이 됐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20대들. 근데 그 분들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그런 스타 선수나 아니면 경기인 출신들의 줄이 없으면 네. 다들 그냥 굳은 일만 하다가 사원급 대리급 일만 그렇죠. 하다가 지쳐가지고 축구 열정 싣고 나가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행정 쪽에 발전이 없는 것이고 경기인 출신 분들 중에서도 행정 쪽으로 본인이 목표를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 있지만 그런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혹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최근의 흐름을 통해서 다 지금 뒤집을 수 있는 박주호처럼 전력강화위원회 때 거의 원맨쇼 했던 것 같이 느껴지게끔 모든 뭐 아이디어 내고 접촉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맞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렇죠. 이제 협회도 능력주의 위주로 가야 되겠죠. 네, 지금 그런 그런 어떤 성과가 밑바탕이 있어야 이번에 될 수 있는 변화가 돼야 돼서 이 청문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죠. 문체부도 감사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뭐가 좀 적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앉아 있는 분들도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그냥 오늘만 떼고 가자.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유튜브 새끼들 때문에 와 있는 거야. 이런 거. 야 유튜브 얘기를 그건 전 좀 충격이었어요. 진짜 짜치죠. 네, 네. 거기서 유튜버 여기 계신 유튜브들만 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박문성 해설위원 구독자 60만 이렇게 하는 거 약간 그거랑 충격적이었어요. 그거랑 불러서 왔어요 이거 있잖아요. 네. 증인으로 부르니까 왔다. 음. 네. 그 본인이 선임한 감독과 똑같은 말투네요. 네. 뭔가 책임감이 너무 없는 발언이었지 않나. 네. 게다가 불러서 그 왔다는. 어제 대표님이 그 영상 올리신 거에도 하신 말씀이지만 그 연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네. 네. 사실 그게 안 맞아요. 맞잖아요. 네. 연속성 얘기하면서 예를 든 게 독일 대표팀 감독인데 독일 대표팀 우리한테 졌는데도 네. 로베 감독이라 그랬나? 이름도 틀렸어. 르베 감독 계속 갔다. 근데 그 선택은 독일이 실수였고 결국엔 나중에 안 좋게 그렇죠. 물러났고 게다가 그때 우리는 신태용 감독이 이겼는데 잘랐잖아요. 그렇죠. 자기 성공. 예시도 다르잖아요. 레브 감독은 이뤄놓은 게 이전에 그쵸. 있던 레브 감독은 감독이고. 역대급 감독인데. 그리고 그렇게 연속성의 논리로 따지면 슈틸리케도 계속 갔어야 됐고 비유가 잘못됐어요, 비유가. 벤투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갔어야 되잖아요. 슈틸리케는 좀.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그 부합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마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박문성 의원이 뒤에서 약간 혀를 차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정몽규 체제는 다시 가서는 안 된다. 네. 요게 그 청문회를 보던 많은 사람들의 거의 요즘에 그 아바타 소개팅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커버가든이 하는 네, 거예요. 모든 우리 그 시청자들이 박문성 의원의 입을 통해서 그 생각이 그 구현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공감이 가는 한마디였고 네. 공감 능력도 없고 풀어나갈 능력도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네.
그거에 많이 꽂히긴 했거든요. 공감은 능력이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은 능력입니다. 공감을 티가 너무 못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병명으로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병이다. 소시오패스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개선이 되거나 바뀌기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꿔야지 그 사람이 공감을 하게끔 만드는 건 어렵다. 뭐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를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대한축구 우리만 알고 있던 우리 축구 팬들만 알고 있던 대한축구협회의 실상이 그 세간에 낱낱이 까발려진 그리고 정몽규 회장의 어떤 수준과 홍문보 감독의 인식이 어떤 지금 수준인지를 모두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포장지에 쌓여있던 거 우리만 맡고 있던 냄새가 다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퍼지는 냄새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 우리가 그 냄새에 코가 익숙해져가지고 냄새를 못 맡는 상황이 될 것이지 아니면 이거를 좀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리든 뭐 재활용을 할 것인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 정몽규 회장이 당장 자기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은 이분은 사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네. 달에 10월 말에 AFC 어워드, AFC 컨퍼런스 그거 정말 그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 AFC 회장이랑 사이도 안 좋은데 가가지고 참 흡수해가지고 유치해 왔단 말이에요. 요거 해서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공정위원회 오케이 받아가지고 1월달에 이제 사선님 하려고 지금 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렇죠. 네. 체육회장과 함께. 그쵸. 네. 또 체육회장도 같은 서로 완전 다른 사람들이지만 같은 목적으로 뭉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규정을 넘어가는 연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손을 잡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전선이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가 잘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정몽규 회장이 싫어하는 유튜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실질적인 변화가 나올 때까지 물론 정몽규 지평가 나간다고 해서 더 좋은 평가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네. 하지만 못하면 바뀐다는 거 보여주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못하는데 연임도 아니고 3연임도 아니고 4연임을 한다는 건 이거는 좀 선 넘은 거죠. 철밥통은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해서 앞으로 많이 좀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요.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